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소비합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인터넷 쇼핑, 구독 서비스까지.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 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있다가도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소비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소비. 이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멈춰야 할 최악의 소비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했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걸까? 이번 이야기는 한 남자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민수는 35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입도 적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사치하는 것도 없고 남들보다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 그는 한 달 동안 자신의 소비를 꼼꼼히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소비들이 자신의 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날 기분이 우울해서 결제한 인터넷 쇼핑,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세일이라서 산 물건들, 그리고 습관처럼 등록해둔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그가 한 달 동안 이런 소비들을 정리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소비 때문이라는 것을.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소비부터 줄여야 할까? 그리고 이 소비들을 줄이면 정말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소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소비는 바로 작은 사치였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사 마시는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면 당연하다는 듯 사는 디저트, 퇴근길에 가볍게 들르는 편의점 간식까지. 그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삶의 작은 행복 아닌가. 하지만 한 달 동안 지출을 정리하면서 그 작은 행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 5천 원, 일주일이면 3만 5천 원, 한 달이면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가끔 사는 디저트와 간식까지 더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쌓이다 보니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소비는 금액 자체보다도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한번 편리함과 작은 행복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결제하는 작은 소비들이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지출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 사실 이런 소비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수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쓰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작은 사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간식도 필요할 때만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실천해 보니 놀랍게도 1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재정을 흔들고 있었구나. 이번에는 두 번째 소비, 우리의 돈을 가장 빠르게 사라지게 만드는 감정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두 번째로 주목한 소비는 감정 소비였습니다. 그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날, 상사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한 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는 쇼핑을 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리면 너무 불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그의 지출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옷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지 않은 옷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택도 떼지 않은 셔츠, 한두 번 신은 신발, 비슷한 스타일의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기분을 달래려고 샀던 거지. 정말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었구나. 감정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순간적인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무언가를 사는 습관이 들면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몰을 들어가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 기분을 풀려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민수는 감정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걸까? 아니면 지금 기분 때문일까?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바로 결제하지 않고 이틀 동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정말로 필요한 물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자 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분이 나쁠 때 소비를 하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소비,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갉아먹는 충동 구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감정 소비를 줄이고 나니 자신도 모르게 하는 또 다른 소비 습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충동 구매였습니다. 그는 가끔 마트나 쇼핑몰을 갈 때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무작정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에 없던 물건을 집어들게 되고 계산대 앞에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할인하길래 그냥 샀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두는 거야.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만 특가, 한정 수량,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가격. 이런 광고 문구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물건들 중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는 집 안을 둘러보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쁘지만 불편해서 신지 않는 신발,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주방 도구, 책장 한편에 꽂혀 있는 읽지 않은 책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순간적인 만족감을 산 거였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할인된 가격을 보면 혹해서 사고 결국 제대로 쓰지도 않고 방 한구석에 방치해 둔 적이요. 그렇다면 충동 구매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수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쇼핑을 하기 전에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기. 둘째, 목록에 없는 물건은 아무리 사고 싶어도 다음 날까지 고민하기. 셋째, 이걸 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자 그의 소비 습관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에 돈을 쓰지 않았고 남는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소비, 과시 소비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충동 구매를 줄이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번에는 과시 소비가 문제였습니다. 과시 소비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소비를 뜻합니다. 이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 자신이 필요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민수는 SNS를 하면서
점점 과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자랑하면 자신도 비슷한 수준의 가방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 사진을 올리면 자기도 어디든 떠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번 이런 소비를 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비로 채워야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 친구가 새로 산 시계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 한정판이야. 가격이 좀 나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체면이 서지.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치며 서로의 브랜드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그런 거에 신경 안 써. 돈보다 중요한 게 많더라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과시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화려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을 위한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시 소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수는 그날 이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SNS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기. 둘째,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소비하기. 셋째, 돈을 어디에 쓰면 가장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묻기. 이 원칙을 실천한 이후 그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아닌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원했던 자유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놓치고 있는 소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소비,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과시 소비를 줄이며 자신의 소비 습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을 사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여전히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던 중 그는 문득 자신의 지출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란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안정을 희생하는 소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를 빚으로 채워가는 소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할부, 대출, 그리고 계획 없는 지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소비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카드를 긁거나 할부를 이용하면 비싼 물건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월급이 들어와도 이미 빠져나갈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민수는 자신이 신용카드로 여러 가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나눠서 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비가 쌓이고 보니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장기 할부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정기적인 점검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리비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죠. 한 번은 직장 동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늘 돈이 부족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각종 할부금, 대출 상환금으로 인해 돈을 벌어도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는커녕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할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간다. 지금 누리는 작은 만족을 위해 앞으로 몇 년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는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다면 미래를 갉아먹지 않는 소비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할부보다는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할부는 한 달에 얼마씩 나눠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 큰 부담이 됩니다. 되도록 한 번에 지불할 수 있을 때만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대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소비를 위한 대출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안정감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지금 당장의 작은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실천한 이후 민수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할부 대신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통장에 돈이 남기 시작했고 매달 반복되던 경제적 스트레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돈을 더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소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소비입니다. 이번에는 이 소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며 경제적으로 한결 나아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돈을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사며 절제하는 생활을 유지했죠.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보고 한숨을 쉬던 날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는 다시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상사에게 크게 혼나고 동료와의 사소한 다툼까지 겹쳐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속에 답답한 감정이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심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음악이 흐르는 매장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명품 지갑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어.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해도 되잖아. 그렇게 그는 고민 끝에 지갑을 구입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작은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포장을 풀면서 그는 왠지 모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소비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외로울 때, 혹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무언가를 사면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다 보면 재정 상태는 물론 우리의 감정도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적인 소비를 일시적인 도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 순간적인 만족감을 얻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소비를 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민수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뭔가를 사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사고 나면 후회가 돼. 그러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나도 그래. 특히 힘들 때일수록 더 비싼 걸 사고 싶어져. 내가 마치 그걸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가 소비를 하는 이유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는 예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새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잠시 기분은 좋아졌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을 가지기.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고 자문해 보세요. 감정적인 소비는 순간적인 충동에서 시작되므로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바로 결제하지 않고 수문의 시간 동안 기다려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감정적인 소비의 원인을 찾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을 한다면 그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을 소비로 풀면 일시적으로만 기분이 나아질 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비 대신 경험에 투자하기. 사람들은 흔히 물건을 사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할 때 더 오랫동안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험,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 등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감정적인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러닝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안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멈춰야 할 소비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의 습관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쳐 나가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했던 소비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습관을 응원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